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하신 이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의 전체 리스트입니다. 그러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 과목만 쭉 들으면 될까요? 이 과목 중에서 됐다 많죠? 이거 다 못 들어요. 이 중에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서만 선택할까요? 아니요. 더 있어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전문교과 3, 그 다음에 학교 밖 교육과정 해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승인 과목까지 해가지고 쭉 있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 수가 몇 개일 것 같아요? 6,000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그럼 특성화 과목을 빼고 일반고 애들이 듣는 과목만 하면 몇 개일까요? 그래도 1,000개 정도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게 다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요 안에서만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안 들으면 졸업이 안 되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 안 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근데 요거는 1학년에 누구나 들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딱 보셨을 때 어떤 과목을 좀 듣는 게 좋겠다? 일반보다는 요걸 좀 많이 듣는 게 좋겠다? 이게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고등학교 성적 처리를 전부 다 무엇으로 했어요? 석자 등급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 과목 다 등급으로 성적 처리를 하는데 이제 바뀌는 중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교학점제 넘어가고 하면서 성취평가제가 적용돼야 되고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은 성취도 평가를 하자라고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있는 이 진로 선택 과목들은 전부 다 A, B, C 3개로만 구분을 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만 제시가 되는 그런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대학을 가려고 해요. 그럼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될까요? 일반 선택 과목이 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이 해당 과목 영역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 이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는 성취평가가, 여기는 상대평가가, 용어가 있는데 제가 이 상대평가를 해요.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를 해요. 애들이 뭘 선택할까요?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세종에선 전 이런 케이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뭐까지 가능하냐면요. 2학년 1학기까지만 일반 선택을 들어서 1등급을 만들어요. 모든 과목에 1.0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부터 전부 다 진로 선택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교과 성적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1.0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이드는 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목이 개설된 상황에서 저는 이거 들을래요 하면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을 승계한 선택대로 가는 게 이제 그게 기본 취지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 입학에는 성공할지 모르나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을 배우지 못하고 건너뛰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 전형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 전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입학사정관들이 그거 캐치를 못할까요? 바로 캐치해요. 네. 제가 저에게 상담했던 어떤 학생,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적 1.1 몇이, 1.1 몇, 1.2 몇,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미적을 안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12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미적 잘못 들었다가 2 찍혀버리면은 의대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너는 교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넌 지금부터 무조건 수능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도 안 될 수 있다. 정시로 가야 된다. 그럼 이제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카드를 확 버리게 되는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맥락이 있다는 거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제가 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은 제가 파악하기로 5개의 캠퍼스 공캠 1, 2, 3, 4, 5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1, 3은 저 모르면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 주세요. 1, 3은 수업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규 수업으로 처리가 돼요. 근데 1은 대면형인 거고 3은 온라인형인 거예요. 온라인형. 그러면요, 학교에서 사실은 여기 있는 과목들은 고등학교에서 다 개설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다 개설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뭐 학교에 선생님이 안 계신다거나 그 과목을 선택하는 애들의 수가 너무 적다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동교육과정을 개설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런 경우는 들어야죠. 이런 경우는 들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애가 사범대학을 가고 싶어 한 거예요. 교대나 사범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 교육학이 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난 교육학을 듣고 싶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찾아봤더니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에 캠공에 교육학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 이수하는 건 어떨까요? 자연스럽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뭘 해야 되지? 경제가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경제를 이걸 캠퍼스로 들을래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일반 선택 과목들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좀 희소한 과목, 그 다음에 애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과목,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대학에서 좋게 볼까요? 원론적으로는 고등학교 환경이 좋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2학년, 그리고 또 1학년 1학기부터 막 그런 공동교육과정 막 찾아서 막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목별로 무게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는 과목은 그러니까 그럼 교양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국제사회와 뭐 국제관계와 뭐 미래사회 뭐 이런 과목들을 1학년 1학기 때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략적으로 애가 뭔가 좀 잘 돋보이기 위해서 뭔가 좀 이런 어떤 수를 쓰는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교과 전형에서 성적 정보를 근데 그것도 아니구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ABC로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정량적으로는 반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결국 학종밖에 안 되는 건데 학종에서 이런 이상한 것들이 보여지면 사실은 그거는 그리 좋은 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학 같은 경우를 이제 기본 몇 학점 이상은 받아야지만 그래도 뭐 의대나 뭐 그런 데를 가는 데 있어서 처음 듣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의대를 가는데 필요한 수학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어떤 것만 하면 될까요? 수원, 수투, 확통에 미적까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하 하든 말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상 지금 저희 학교는 미적하고 확통이 만약에 두 개를 다 고르게 되면 영어든 국어든 어쨌든 언어나 화작이든 아니면은 뭐 영어에 관한 과목이든 고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학점은 어떤 형태든 채워야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선 그럼 저희 아이는 확통을 못 듣게 되면 3학점이면 3학점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뭐 심화 수학이나 그런 거를 듣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꼭 의대가 아니더라도 확통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요즘 분위기에서는. 최근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국어와 영어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확통을 포기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확통은 들으셔야 돼요. 확통 미적까지 하는데 대부분 요즘 그러니까 초기 2025 개정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거를 안내하고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인문 자연이 이게 사라졌어요. 저희 때는 인문반, 자연반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론 보면 요즘도 막 그런 거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긴 하는데 원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서류상으로는 지금 인문 자연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은 옛날에 하던 방식을 그냥 그대로 좀 따라가는 경향이 강했죠.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인문하는 애들은 확통 선택해. 자연하는 애들은 미적 선택해. 이게 일반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서울대에서 2020년에 그 전공 연계 과목 2021년에 전공 연계 과목 리스트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이 학과를 오려면은 이런 과목들은 좀 들어야 된다.
이런 과목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과목을 살펴보면은 뭐 전문 교과 하나도 없어요. 진로 선택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만 딱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딱 보면은 공과대학이나 수학이 좀 필요한 모집 단위는 다 확통하고 미적을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에는 서울대 가려는 애들을, 공대 가려는 애들을 확통을 못 듣게 해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이거 다 풀었어요. 거의 다 풀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거 안 푸는 고등학교 없어요. 그래서 미적과 확통은 다 들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대나 자연대를 생각을 하신다면. 네. 일단, 근데 오늘은 성적표 보는 법이고, 그 과목 선택과 관련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퍼스 공동교육과정의 2와 4는 정규 과목이 아니에요.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그냥, 물론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고 좀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대학 입장에서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으면은 뭐라고 볼까요? 아, 얘가 이런 방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애구나. 뭔가 좀 노력을 한 애구나.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를 뽑아야지. 또는, 그러니까 얘 점수 많이 줘야지.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2학년 때 한두 과목 정도. 그 정도를 듣는 거는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 자연스럽다. 그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성적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전부 다 ABC, 성취도 평가, 이쪽은 전부 다 상대평가,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구분 기준이 10점 단위씩 가서 60점 미만은 2이고, 그 다음에 3개로 구분하는 건 20점 구간으로 해서 60점 아래는 미만이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는 1등급에서 9등급인데, 4, 7, 12 해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애들을 100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100분 위잖아요. 100개 구간으로 나눠서 1등급은 4%, 그 다음에 7%는 2등급, 그 다음에 12인가 11인가, 그거는 3등급. 이렇게 주자고 그냥 정해놓은 거예요. 통계적 그 기법에 의해서 그냥 정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모든 성적을 처리하는 기준표인데 되게 복잡하죠. 그런데 일반고 학부모님들이시면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어요. 요것만 보시면 돼요. 여기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예체능을 뺀 과목들은 전부 다 석차 등급이 제시가 됩니다. 대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에는 뭐가 없어요? 석차 등급이 없어요. 그래서 ABC 3단계 성취도 분포 비율만 가는 형태로 간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안 보셔도 돼요. 네, 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규준 참조 평가. 네, 이게 이제 상대 평가인 거죠. 전체 애들을 요렇게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일반적인 교육을 시켜서 이 사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형태를 그린다? 요 정규분포 형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는 이 정규분포 형태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근데 성취평가제는 중고참조평가라고 하고 평가 전에 어떤 기준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몇 명이 들어오든 몇 명이 들어오지 않든 어쨌든 그 기준대로 성적을 주는 방식. 그게 성취평가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